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생산 운영관리 세 번째 주 1차 시 전략과 운영관리 관련하여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공지사항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숙제. 2주까지의 숙제는 모두 4월 14일 날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4월 14일 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면 이때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만약에 하면 이때 제출하시면 되는데 계약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우리 아주대학교 블랙보드 있죠. BB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에 과제를 제출하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이 4월 14일이 안 되고 더 이상 더 온라인 강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아주 BB에 과제를 갖다가 제가 제출하는 부분을 만들 테니까 그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 제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A를 지금까지는 제 이메일을 통해서 했는데 아주 BB에도 1, 2, 3주차 질문을 받는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Q&A 세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도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면 제 이메일이나 아주 BB의 Q&A 파트 그리고 우리 김익조 조교가 있습니다. 김익조 조교가 있는데 이 김익조 조교의 이메일을 사용해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아주 BB 사용하든가 제 이메일을 사용하든가 김익조 학생의 이메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숙제는 일단 4월 14일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났을 때 하는데 만약에 개강이 더 연기된다. 그러면 4월 14일 날 제가 BB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 Q&A는 BB의 Q&A 세션 그리고 제 이메일 김익조 조교 이쪽을 통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자, 지난 시간 수업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세스 구조, 잡샵과 프로샵이 어떤 것이고 이들의 특징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이든 간에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어떤 프로세스이든 간에 요 플로샵 구조와 잡샵 구조 요 중간에 어떤 스펙트럼 안에 존재한다고 했고 요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고객 가치 창출이라고 했죠. 이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건데 이 고객의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파이낸셜 매저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프로세스 관리자는 항상 디자인 파트, 매트릭 아이덴티피케이션 파트, 플래닝 컨트롤 임프루브 파트 이 부분을 어떻게 만족시킬 건지 항상 고민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 토픽에서는 전략과 운영관리의 관계를 학습하고 그들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어떤 걸 공부할지 약간 이야기를 들었죠. 예. 전략적 포지셔닝과 운영의 효율성, 스트래티직 포지셔닝, 오퍼레이셔널 이펙티브니스 개념을 갖다가 좀 같이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하이아키, 스트래티지 하이아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고객, 그리고 제품의 관점에서 사업 전략에 대해 정의해보고, 사업 전략이 뭔지 여러분들과 한번 공부를 하고,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구조를 계획함으로써 운영 전략을 정의해보자. 약간 여기는 운영 전략의 개념이 나왔죠. 또 사업 전략으로, 사업 전략이 이제 갖추어지면 이 사업 전략에 대해 제품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구조. 프로세스 구조는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죠? 요거를 계획하는 것. 이걸 운영 전략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업 전략, 운영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여러분들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전략적 적합성, strategic fit이라고 합니다. strategic fit, 영어로 strategic fit, 전략적 적합성인데 회사 운영의 세 관점 사이에서의 전략적 적합성의 중요성을 갖다가 알아본다. 경영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사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거 배우고 운영 전략, operation strategy, 그리고 프로세스 구조, 운영 정책 이 사이에서의 전략적 적합성의 중요성을 갖다가 알아보고, 그리고 focused operation, 집중화된 운영, 요거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적합성을 실행함으로써 어떻게 시장을 좁힐 수 있는지와 어떻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구조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적 포지셔닝과 제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 프로세스의 완벽한 조합은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포지셔닝, 전략적 포지셔닝이 뭐죠? 방향을 전하는 거다, 방향을. 가격 관점, 그리고 딜리버리 리스폰스 타임 관점, 품질 관점, 다양성 관점, 뭐 다른 것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네 가지 제품의 속성, 이 관점에서 방향을 전하는 게 전략적 포지셔닝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 이게 뭐죠? 운영입니다. 운영. 프로세스의 운영인데 이 프로세스의 완벽한 조합, 전략과 운영의 완벽한 조합은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한번 볼까요? 예를 1984년 초에 마이클 델 컴퓨터 회사의 처음 사장이었습니다. 이 대학교 때 이걸 만들었습니다. 대학교 때 여러분들과 같은 그 나이 때 회사를 만들었는데 20년 만에 18%의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컴퓨터 산업에서 큰 회사가 되었다.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컴퓨터가 다른 회사들이 안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 게 아니라 만들고 있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를 어떤 관점에서 가격, 딜리버리 리스폰스 타임, 유통, 품질, 그리고 플렉스빌리티 관점에서 이 네 가지 속성 관점에서 새롭게 포지셔닝을 정하고, 그리고 이 포지셔닝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 프로세스 구조를 갖다가 바꿈으로써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 8년간 80%가 성장하고 다음 6년간 60%, 그 후 매해 20%가 성장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델 사업의 초기 집중은 낮은 제품 비용과 상품의 다양성과 질적 측면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반면 상품의 정달 응답 시간은 향상시켰다. 보시는 것처럼 초기 집중, 그러니까 전략적 포지셔닝은 낮은 제품 비용, 상품의 다양성과 질적 측면, 품질 측면에서는 적당한 선을 유지하고 상품의 전달 응답 시간을 갖다가 향상시켰다. 즉 프로세스 구조를 갖다가 이런 전략에 따라서 맞추었을 때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정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델은 새로운 운영적 프로세스, New Operational Process를 기획했는데 직접 판매와 더불어 간결한 조립 주문 시스템을 포함시켰다. 즉
그전에는 직접 판매가 안 돼 있었지만 여기서는 인터넷으로 직접 판매하는 게 그때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결한 소리 주문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것보다는 델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델의 성공은 고객에게 초점을 맞췄다고 자신은 말한다. 그리고 고객에 맞는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이 사용자들이 정확히 원하는 것이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수님이 고객 빨간색으로 해놨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고객한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객이 정말로 필요하는 것, 고객이 인지할 수도 있고 고객이 인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서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운영 프로세스를 가져가는 것, 이게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객의 니즈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고객의 니즈는 바뀝니다, 여러분. 고객은 자신이 니즈를 가지고 있던 것, 그게 만족되면 또 새로운 니즈가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 기회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비즈니스 파트에서 일을 하신다면 요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요걸 갖다가 잊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항상 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여기에 또는 고객의 니즈를 개발하는 것, 이게 사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략. 스트래티지. 전략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군사 용어인 스트라테지아. 의미는 제너럴 아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은 군사 용어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을 계획하는 예술이자 과학이며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을 계획하는 예술이자 과학이다. 전략에 관한 초기 경영자의 사고는 비즈니스는 전쟁이며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과거의 전략은 전쟁하고 관련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시간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CEO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고 종업원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전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즈니스를 전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관점은 좀 뭐라고 그러죠?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런 말 아시죠? 그래서 새로운 지평이 필요한 겁니다. 전략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의 전략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새로운 관점이죠. 새로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이런 걸 갖다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은 회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즉 전략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자원은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될지, 프로세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전략의 암묵적인 목표는 탁월한 성과,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업 전략의 암묵적인 목적은 경쟁자보다 평균이 아니라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며, 경쟁하는 상대방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보다 나아야 되고 차별화되고 그 차별화를 늘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기업은 특히 동일 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차별화가 있어야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경영 전략의 암묵적 목적은 경쟁과 관련된 성과에서 지속적인 우수함, sustained superior를 달성하는 것이지 평균이 아니다. 평균 정도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전략의 암묵적인 목적은 지속적인 우수함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라이벌을 능가하기 위해서
좀 다르고 더 나아야 한다. 이런 의미이고, 같은 산업 안에서의 비슷한 회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성과를 내며 지속적인 경쟁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관점이 전략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 상품 공간, 제품 공간 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Comparative Product Space, 경쟁적인 상품 공간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뭐 제품 경쟁 공간, 경쟁 제품 공간, 상품 공간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상품 비용, Product Cost, 응답 시간, Response Time, 다양성, Variety, 품질적 측면, 퀄리티라는 네 가지 속성을 따라 측정된 회사의 상품 포트폴리오를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조직은 네 가지 제품 특성의 독특한 조합으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들을 차별한다. 이렇게 제품 경쟁 공간에서 어떤 조합, 그렇죠? 이 조합으로서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것, 요거에 따라서 회사 자체를 차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속성에 따라 제공되는 현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측정하고 수치화하는 것이 경쟁 상품 공간에서 한 상품당 한 점을 나타내고 점들이 모여 어떤 집합을 이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얘가 제품 경쟁 공간 또는 경쟁 제품 공간의 예입니다. 한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우리는 반응 시간, 질적 측면의 속성을 고정해 놓고 다양성과 비용만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이, 여기 보시는 X축의 비용 효율성이 높고 비용 효율성이 낮고, variety, 다양성의 속성이 높고 다양성의 속성이 낮은 그런 제품 B, A를 나타냅니다. A는 현재 보시는 것처럼 cost efficiency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다양성이 낮은 그런 제품이고, B는 현재 cost efficiency는 낮고 버라이어티가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제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전략적 포지셔닝과 오퍼레이셔널 이펙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적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략적 포지셔닝은 회사가 경쟁 제품 공간에서 차지하고 싶은 위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 속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두 회사 A, B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 A는 낮은 비용에 표준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반면에 B 회사는 비싸지만 맞춤형 제품을 제공합니다. 하살표는 회사의 전략상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략적 포지셔닝 관점에서 차별화된 입지를 정한다는 것은, 차별화된 어떤 위치를 정한다는 것은 경쟁자와는 다른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고, 이 말은 다른 제품 속성을 생산하고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다른 경쟁자들의 것과 다르게 구조화되고 운영되어야 됨을 의미합니다. 즉,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경쟁자들이 그들의 위치를 모방하기 힘들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Operational Effectiveness, 운영적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적 효율성은, Operational Effectiveness는 프로세스 개발과 운영적 정책, Operating Policy를 말하는데, 이는 경쟁자들의 프로세스와 정책보다는 더 잘 전략적 위치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트래테직 포지셔닝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영적 효율성은 단순히 능률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능률도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능률 포함하지만 능력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이것은 회사가 자원을 더 잘 활용하도록 해주는
다양한 사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 결함을 줄인다든지 제품을 더 빠르게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생활에서 경쟁적 우위를 얻고 유지하는 것은 회사가 전략적 위치, strategic positioning, 이걸 갖다가 선점해야 하고 그 위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운영적 효과성, 이 두 개가 다 요구가 됩니다. 페덱스 보시죠. 페덱스는 속도와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전략적 포지션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원가 중심이 아니라 속도와 신뢰성에서 강한 역량을 갖춘 프로세스 효과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웨스턴은 낮은 비용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는 운영적 효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적 효과성은 반드시 저원가 프로세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략적 위치의 선정과 그것을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아주 좋은 현실적인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회사에서만 회사에 해당되는 것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해서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 여러분의 미션과 비전을 갖다가 정하시고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운영적 효과성, 여러분의 내부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적 위치,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거에 맞춰서 어떤 경쟁 우위를 갖다가 이야기했다면 어떤 회사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조직도 전략적 위치를 잘 선택하고 그리고 운영적 효과성을 발휘하는 것이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 체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략적 하이라키, 전략적인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단위 회사의 전략, corporate strategy, 기업 전략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참여할 비즈니스를 정의하는 파트이고 각 비즈니스의 중요한 회사 자원을 획득하고 할당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 회사 전략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비즈니스 사업 전략입니다. 사업 전략. 비즈니스 단위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제품 요소에 기반한 비즈니스 단위의 범위를 갖다가 설정하는 것. 제품 속성 아시죠? 제품 속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단위의 비즈니스 단위의 범위를 갖다가 정하는 것. 그리고 비즈니스 단위가 어떻게 경쟁 우위를 얻고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단위 전략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운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운영 전략은 펑셔널 전략의 부분입니다. 펑셔널 전략. 펑셔널 전략은 주로 이제 마케팅, 운영, 재무 이런 전략인데, 마케팅 전략은 사업 단위가 대상으로 하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제품,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게 될 경쟁자를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무 관리는 사업 단위의 모든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한 자원을 획득하고 배정하는 부분.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회사가 비즈니스 전략상에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개발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운영 전략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사우스웨스트는 로코스트 전략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이 유틸리제이션 오브 어셋, 자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응용하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을 아주 높게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로서 이제 사우스웨스트의 전략적인 그런 포지셔닝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자라, 여러분 잘 아시죠? 브라이어티의 어떤 그런 제품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Fast, flexible, enough to bring new product to market quickly and replenish them in a small lot. 요게 이제 자라가 경쟁 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요소이고, 요런 이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운영적인 전략, 그리고 운영적인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면 어떤 비즈니스 사업 전략과 운영 전략이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프로세스의 능력은 바람직한 제품 속성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운영 전략은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전략이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P2QV는 Price, Quality, Variety, Time입니다. 그렇죠? Price, Time, Quality, Variety, Product, Attribute. 제품의 속성은 제품 속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Strategic Positioning 이쪽 파트에 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걸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능력도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퍼레이셔널 스트럭처, 프로세스 인프라스트럭처도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 포지셔닝을 정해야 되고 이 전략적 포지셔닝에 맞게 운영 전략 그리고 마케팅, 파이낸셜 전략도 정해야 되고 우리는 이 수업에서는 운영 전략 그리고 프로세스 구조,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걸 갖다가 비즈니스 전략과 서로 연결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월맛의 예를 나타냅니다. 월맛의 전략적 하이아키의 예입니다. 기업의 전략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서 고객에게 중간 정도의 품질과 경쟁에 있는 가격의 상품을 고객들에게 필요한 곳과 때에 맞춰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의 전략을 가지고 있고 오퍼레이션 전략은 짧은 흐름시간을 갖다가 아주 짧게 만들고 재고 레벨을 갖다가 아주 짧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크로스 다킹이라든지 EDI, Fast Transportation System, Focused Location, 그리고 Communication Between Retail Store, 뭐 이런 운영 구조를 가지고 코퍼레이트의 전략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전략적 하이아키를 월맛이 가지고 경쟁 우위를 달성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전략적 하이아키 사업 전략과 기업의 전략과 사업 전략, 운영 전략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월맛이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런 것들입니다. 높은 재고 회전율, 여러분들과 나중에 같이 아주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높은 재고 회전율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제품의 향상된 목표 설정, 이게 또 달성이 가능했죠. 평단 높은 판매량, 그리고 우월한 시장 규모와 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월맛은 조화가 잘 이루어진 운영 전략과 프로세스 구조로 전략적으로 잘 운영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은 이제 월맛하고 가장 경쟁을 많이 하는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하고 월맛이 세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새로운 기술로 엄청나게 성장을 한 회사죠. 그래서 월맛,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기업의 전략과 운영 전략 그리고 프로세스 구조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전략적으로 조화가 된 회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많이 나가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 배우는 부분은 전략과 운영 관리의 관계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전략과 운영 관리의 관계. 전략적 포지셔닝과 운영의 효율성 여러분들의 설명드렸고, 그리고 전략적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 여기는 조직에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자신한테도 필요합니다.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1번, 고객 중심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위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고객 위주, 타자 위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감수성이라고 그러죠. 감수성 또는 고객에 대한 인지 능력, 고객에 대한 인지 능력. 고객이 뭘 원하는가, 타인이 뭘 원하는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거에 대한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전략적 위치입니다. 요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갖다가 차지해야 되나, 전략적 위치.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전략적 위치를 내가 할 수 있는, 경쟁자와 다른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위치, 이걸 잘 선택하시고, 그리고 운영적 효과성, 요 위치를 지원할 수 있는 효과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조화가 돼서 타인들이 모방하기 힘들게 만들고 다른 회사가 모방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적 조화가 이루어지면 경쟁력이 경쟁력, 그러니까 sustained superior,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했을 때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략적 핏, 전략적 적합성, 전략적 조화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